이제 6시 한 13분인데, 정규 슈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쓸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배우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 본인 말로는 출마 의지를 내비쳤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뭐 정규재 대표하고 뭐 최소 10년 정도 뭐 나름 교류했다면 교류했고 자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거의 공적인 만남을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본인의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늘 뒷배경의 그 지령이나 지시에 따른다는 거를 이제 제가 탄핵 때부터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장 출마 선언도 본인이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탁 이렇게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는 뭐 안정권 문제만 얘기했는데, 안정권 문제 하나만 봐도 이분은 출마하면 안 되지만은 안정권을 빼고 얘기해도 이분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보수 자유통일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저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네다섯 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정규재 대표가 지금 뭐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쳐가지고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 정당이. 원칙적이면은 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후보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가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본인이 그럼 정당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덥석 그냥 부산시장 질러버리는 게 과연 이분 개인의 판단일까? 제가 오늘 간만에 그 문갑식 씨, 저 뭐 우리끼리는 뭐 노가다 문씨라고 부르는데, 정말 간만에 봤어요. 간만에 이 정규재 뒤에 김무성이 있다, 이 방송을 보고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 노가다 문씨에 대해서야 뭐 당연히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신뢰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뭐 어차피 이건 다 추론이니까 뭐 논의를 해서 검증할 거 검증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대표의 출마 배후에 김무성 혹은 전경련 혹은 안정권, 셋 다 있을 수도 있죠. 셋 다. 셋 다 아주 위험하고 보수를 완전 끝장을 낼 수 있는 배후 세력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 저하고 같은 문제이시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보수신당 만들 때 정규재 같은 분이 보수의 간판으로 나가면 되느냐? 여기서 뭐 저는 뭐 단호하게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분노를 받아내고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전이 되지 못한다. 이건 다 좀 똑같은 얘기예요, 저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전체를 재건축해야 된다. 즉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서 새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국민의힘이 입당해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는 방식에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 의미가 없죠. 왜? 김종인의 아이들을 지금 내보내겠다 그러는데 이건 안 되는 거고. 희생? 희생? 지금까지 희생을 해온 적이 있던가요? 아니, 직업 자체가, 이거는 뭐 인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 자체가 전경련 기관지인 한국경제에서 있었고, 그 라인들 가지고 페렌마이크 만든 분이, 글쎄요, 희생을 할 기회도 없고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희생을 한다고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거를 고지곳대로 들어들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와 손잡고 지금 부산시장 출마하는 거냐? 그러면은 현재 보수에서 어쨌든 부산에 가장 큰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는 김무성이고, 보수에서 어쨌든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경련이고, 그리고 푼돈을 뜯어내서 만드는 자는 안정권이고, 요 셋을 뭉쳐서 지금 해보겠다. 셋 다 제가 볼 땐 보수의 악의 축인데, 이거는 뭐 충분히 검증할 만한 내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산은 변화에 대한 정치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
지난번에 유기준 후보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부산의 경제가 그냥 거의 내리막길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에 대한 엄청난 반감으로 나와서 보수 야쪽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걸 전경련, 김무성, 안정권과 함께 한다는 거는 보수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끝장을 내겠다라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김무성이 지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이분이 등치에 걸맞지 않게 아주 잔머리가 빠른 분이죠. 왜?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분이? 이분은 개파만 YS지 실제로 정치는 박지원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박지원한테. 똑같아요. 이 박지원과 김무성이 쓰는 수법이 똑같은 게 맨날 문자 까는 거 아닙니까? 정적 죽이려고 문자 까고 수첩 까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치에 답지 않은 잔꾀를 부리는 정치를 하는데 지금 마포, 뭐 저희 사무실도 마포에 있지만은 마포에다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거의 70명을 끌고 다닙니다. 문갑식 표현대로 이거 그냥 하나의 정당이에요, 정당.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당 대표예요, 정당 대표. 자, 그러면은 이 둘이 이제 공통점은 내각제인데 내각제 개헌으로 손을 잡았는데 김종인은 이제 김종인의 아이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자꾸 무슨 40대, 50대, 뭐 30대 그 50대, 60대, 70대 다 쳐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어리버리한 애들 데리고 정치하겠다는 게 이 사람 입장인데 그럼 이 사람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요. 이해관계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조중동이 김종인을 밀면서 싹 다 엎드려 있다가 막 튀어나와요. 이제 김종인 나가라 막 튀어나와요. 이 김무성과 같이 동지죠. 동지. 탄핵동지인 장제원, 뭐 홍준표, 뭐 오세훈까지도 껴서 이제 김종인 가지고 안 된다. 또 부산의 조경태. 그게 누가 만들어낼까? 반 김종인 여론을. 이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사람일 가능성. 그리고 월간 중앙에 김무성이 인터뷰를 했던데 내가 이게 잔꾀라는 게 본인이 김종인을 내쫓으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꼭 그렇게 안 하고 애들 내보내고 자기는 김종인의 식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둘의 이해관계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똑같이 내각제지만은 내각제 문재인에게 받아내서 연방제 내주고 총리는 누가 합니까? 총리는 김종인이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도 하려고 그러죠. 이제 내각제 되면 총리가 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똑같은데 벌써 이 둘이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이 흐름을 볼 때는. 그리고 김무성하고 제일 가까운 조선일보가 요즘에 김종인을 툭툭 칩니다. 김종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지금 조선일보가 좀 쓰고 있어요. 뭐 대놓고 쓰는 건 아닌데 원래 김종인이 누가 갖다 꽂았습니까? 조선중앙이 갖다 꽂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정규재 대표가 부산시장을 나간다니까. 그것도 서울시장도 아니고 그냥 부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게 뭐 계속 서울에서 활동했는데 그럼 부산에 들어가면 김무성의 도움 안 받겠습니까? 그 문갑식 기자가 뭐 김무성이 측근하고 통화했대요. 정규재 대표 출마 관계 있냐? 관계 없다. 아니 관계 없다 그럴 텐데 관계가 있어도 완전히 관계가 없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지금 정규재 대표는 김종인을 엄청 때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무성 입장에서 이거 이 규제 출마했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김무성에게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얼마든지 김무성은 이 장외 보수 정치 세력하고 많이 엮여 있습니다. 자, 이희범 애청 때부터 계속 연결돼 있었죠. 이희범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보수 신당에 김무성한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통철 묶어서 김종인을 날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의당 간판을 내리고 보수 신당한다는 사람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김무성 신당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김무성이가. 이게 지금 한 명 한 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당협위원장들이에요, 국민의힘에. 자, 김무성이 부산시장 출마해라. 글쎄요, 제가 볼 때 김무성은 출마 안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부산시장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각제 총리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김무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김무성은 이거 뭐 말을 하는 건 드릴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쇼. 실제로 김무성의 인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보수신당 쪽에 가장 이제 김무성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희범이라니까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전경련 문제. 정규재 대표하면 전경련이죠, 뭐. 전경련 사람인데, 지금 전경련이, 이게 지금 김종인을 지금 용납 못하는 게 공정삼법이라고 해서, 이거 대기업 잘못하면 이 끝장낼 수 있는 법안을 김종인이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손잡고. 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승계 과정 밟겠죠. 여기서 만약에 공정거래 3법이 입법이 돼버리면요, 삼성의 이 지배구조가 완전히 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재벌 오너들의 문제가 워낙 고도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외부에서 자금 다 끌어들여서 미국의 대기업 오너에 비해서 지배구조가 취약하죠. 지분이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순환 출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른바 삼성물산 뭐 이래서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지금 막 기소되고 그 문제가 바로 지배구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공정거래 3법에서 그거를 개정이 되면은 순환 출자된 어떤 기업에서 이 지배력이 없어져서 사실상 삼성의 오너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법안이고, 전경련의 이권과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위험한 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종인이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 정경련 입장 볼 때는. 그 정경련이 기본적으로 조중동의 광고주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 김무성과 함께 이제 김종인을 날리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돌격대로 지금 밀고 들어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수 신당할 때요, 무조건 이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제 보수와 전경련은 완전히 갈라서야 됩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가 돼서 전경련 열심히 이 달러 벌고 일자리 만드는 그 회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전경련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분 또 감옥 가셨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전경련이 너무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전경련의 잔존 세력들이 보수의 리더로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이 관계가. 예를 들면 정규재 대표 같은 사람이 보수의 리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경련의 이권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단 좌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전경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좌익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한창 싸울 때, 자, 그럼 좌익은 어떡합니까? 전경련을 쳐버리죠? 좌익은 정규재가 안 싸워요. 전경련을 치죠. 삼성을 치고. 그럼 전경련에서, 야, 싸움 멈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탄핵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권과 전경련, 보수와 전경련은 거의 한 팀처럼 움직였죠. 자, 그렇게 가다가 친문 좌익 세력이 그냥 탄핵을 딱 벌어졌으면은 결사항전에서 싸워야 되는데, 삼성을 죽이겠다고 들어가니까 근데 정경련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련 바로 정규재 대표를 내세워서
정경련이 사실상 탄핵의 거의 제2 주범처럼 움직여서 박 대통령 자진 하야를 선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경련이 검찰에 가서 박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 쏟아내면서 탄핵을 완성시켜 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전경련 밑바닥 세력이 이제 보수가 탄핵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또 거기서 리더를 한다? 또 어느 순간에 좌익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삼성 치면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뒤통수를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는 분들, 지금 보수신당 주도하는 분들의 뭐 고영주 변호사 등등 원래 보수 쪽에 있던 분들이나 나중에 들어온 뭐 김대우 소장 등등 전경련과 관계를 끊지 않거나 끊을 용기가 없으면은 신당을 포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100%. 그럼 이분을 부산시장에 내보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이런 차원의 논의를 저는 던지는 거고, 반론해 보세요. 보수 신당하는 분들이 한번 반론해 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아니다. 전경련 밑바닥 같이 가도 된다. 그렇게 한번 반론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좌익을 떠나서 제가 먼저 맨 앞장 가서 때려 부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김종인 퇴진론이 이게 조중동이 꽉 막고 있다가 이게 풀렸어요. 지금 최근에. 전 사실 최근에 별로 뉴스를 별로 안 봐서 그러는데 이게 김종인 퇴진론이 지금 예전에 뭐 장전이 한마디 시작한 거랑 달라요. 지금 총공격이에요. 총공격. 홍준표, 뭐 장제원, 이제 이 부산의 조경태, 둘 다 부산이잖아요. 여기는 부산시장 선거 때부터 김종인 엎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규래 대표가 지금 숟가락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전경련 세력과 김무성 세력이 그걸 빼다 먹어서 자기 이권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전경련 쪽에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쓰지 않기를 바래요. 자생적으로 나온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합법적인 자금 지원이나 홍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경련을 내세워서 직접 전경련에 소속된 사람을 보수의 리더로 만드는 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경련이 국회의원들 몇 명 만들었어요. 전희경부터 해가지고 막 김종석 쫙 만들었잖아요. 신보라.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본인들이 막아야 되는 공정삼법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투쟁력이 없어요. 정경련에서 키운 사람들은. 애초에 정경련 돈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뭘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련이 정치인 만들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방법을 왜 또 써요, 그거를. 그냥 제가 볼 땐 정규재 대표는 이제 정계 들어가면은 전희경 2예요, 전희경 2. 전희경이 보수 저전사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그리고 낙선에서 지금 하는 동안에 뭘 싸울 수 있죠, 전희경이? 뭘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친문자익이 전희경이 많이 봐줬어요. 전희경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논문 표절 99% 그거 하나라도 끝장낼 수 있었는데 아는 거죠. 전경련 쪽 있는 사람들은 투쟁력이 없고 그냥 전경련 몇 대 치면은 끝난다는 거 아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원래 전희경 논문 표절은 한겨레가 잡았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하는 순간에 한겨레가 입 딱 다물었습니다. 왜? 전경련에 그 투쟁력 없는 애들, 쇼만 하는 애들이 보수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싸웠던 게 저하고 최대집 신혜식이에요. 그걸 또 뭐가 문제냐고 튀어나온 게 정규재입니다. 딱 한겨레나 친문 봤을 때 정규재, 전희경이 있는 게 낫지, 저 신혜식 최대집이 보수 리더 되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딱 입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문재인 당이나 문재인 어용 매체가 전희경 표절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나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친문작이 참 더러운 놈들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념이 달라도 친문자익도 양질의 사람이 있고 더러운 놈이 있죠. 그러면은 양쪽이 합쳐가지고 일단 더러운 놈들은 제끼는 게 국익을 위해서 이념 달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한겨레가 탁현민 칠 때 우리가 협조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정권 있을 때 절대 친문 애들은 협조 안 해주죠. 왜? 안정권 같은 사기꾼이 판치고 다녀야 이제 보수가 제기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경련 오너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